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모내기를 하셨어요. 예. 모를 씹어라. 이석형님, 예, 조용히 댓글창에 댓글 단정 많은데 실방 참전은 처음입니다. 최한웅님 짱입니다. 방송 끝나면 따뜻한 우유 한잔 하시고 푹잠 하시길. 네,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재방송을 보시다가 본 방송에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 제가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또 출근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생방송을 함께 하시기가 좀 힘든데 제가 하여튼 뭐 고민 중입니다. 예, 이게 너무 늦지 않도록 해서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는 라이브가 참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시청자 분들끼리 또 소통도 하고 저하고 또 쌍방향으로 방송을 하고 이런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지상파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점이 그러니까 시청자하고 소통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장점인데 그래서 유튜브의 이제 참맛은 라이브인 거죠. 실시간 참여를 하시는 게 이제 더 재미가 배가가 되는데 너무 이제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면 참여를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이 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방송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1시까지 방송이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또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허니맘님 전 틀어놓고 잠들어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방송을 좀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튼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지방 선거 때까지는 뭐 현재 시간대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또 화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최대 화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방선거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구의 진심인 것 같다. 어제 뭐 박정희가 환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모내기를 하러 가시고 또 대구 신공항 문제 그 부지 현지에서 직접 뭐 시찰도 하시고 뭐 이런 이제 행보를 하셨는데 그 전날에는 또 이제 새마을 그죠? 그 중앙회 이제 새마을 간부들하고 또 자리를 하시면서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뭐 관심 지역은 이제 지금 평택이나 전북, 뭐 부산 이런 곳이 이제 관심 지역이긴 한데 이번 선거가 어떤 역사적인 지방선거가 될 수 있는 그걸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제 대구죠. 뭐 대구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라면은 뭐 당연히 지방선거도 민주당의 이제 압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의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높은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우리가 한번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도 대구 지역 승리에 상당히 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한다라고 뭐 또 때를 쓰고 있는데 뭐 그 선거 개입이라고 뭐 때를 쓰든지 말든지 뭐 어쩌라고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구에서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의 이제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 결심이 저는 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모내기로 완전히 이제 대구 지역을 한번 흔들어 놨는데 또 큰 게 한 방 옵니다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큰 거 한 방 준비를 하셨어요. 큰 선물을 미스 미소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작년에 에이펙 뭐 에이펙이야 이제 대통령께서 잡으신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예정돼 있던 일정이어서 이번 뭐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러한 행사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이벤트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내기만큼 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모내기만큼 센 이벤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19일, 20일 지방선거를 한 열흘 정도 앞둔 시점이죠. 대통령의 이제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된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야, 이거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대구와 경북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의 고향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동시장도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인 거죠. 안동시장으로 어떤 분이 제가 출마를 하셨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그 경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방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 구미에서 한번 구미시장이 승리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안동은 어쨌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런 영광을 아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한번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안동시장은 이게 선거 열흘 앞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안동시장 후보는 정상회담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진짜 대놓고 이틀 동안 명팔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온 거잖아. 명팔이 찬스. 그야말로 황금 티켓을 받은 거죠. 이번에 지면은 진짜 안동시장 후보로 한번 반성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동은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기초단체 중에서 경북 지역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번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이틀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 내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지금 김부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적어도 1, 2%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 이거 뭐 적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그냥 로또 맞은 정도 수준의 그런 이제 효과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부겸 후보 뭐 어제도 대통령께서 대구 군의면인가요? 군의면에서 모내기를 하셔가지고 또 김부겸 후보 뭐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또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제 개최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국제정사가 바로 또 얼마 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세계의 중심축이 이게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좀 못 해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저기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가 저렇게 얌전한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시진핑 앞에 가니까 그 노래 에모인가요?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순한 양이 되는가? 트럼프가 저렇게 착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제가 트럼프가 정치를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 그냥 한없이 작아지더라고.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에 뭐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은 1등이 누군지 그러니까 시진핑이 판정승을 한 거예요. 케어승까지는 아니고 판정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랭킹 1위는 중국으로 어느 정도 판도가 정리된 그런 형국이고 미국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고민이 크게 없어요. 지금 고민이 크게 없는 게 이런 세계 정세를 먼저 예상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이시잖아. 올해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장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이 누굽니까? 시진핑이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뭐 요즘에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안목, 예지력, 이건 정말 탁월한 수준이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런 안목을 가지고 몇 수를 앞서가면서 이제 외교 행보, 정치 행보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 5개월 지나서 이제 지금이 5월이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된 거네요. 동만삼님, 1일 1조국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군요. 군이군을 군이면으로 말아버리네요. 군이에요? 군이군 소보면, 잃어버리지도 않아. 군이군, 소보면, 우무실. 우무실이죠. 우무실 마을. 요즘에 제가 그 할코엔 진코를 먹고 있거든요. 그게 인지력 강화와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제가 먹기 시작한 지 한 2주가량? 2주까지는 안 된 것 같네요. 아무튼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와, 이거 내가 기억을 못 할 텐데, 이거 기억을 했어. 군이군, 소보면, 우무실 마을.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 이미 이제 그 판매를 다 했기 때문에, 더 광고를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광고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좀 인지 능력, 기억력이 좀 향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뭐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팔아보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코엔 진코, 먹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떨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거다라는 것, 미국이 급격히 힘이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를 대통령님이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연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이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더욱 밀착해 나가면서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를 좀 주도해 나가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한 수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찰싹 달라붙었다가
예, 지금 저기 시진핑하고 관계가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태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초반엔 또 인기도 좋았다가 뭐 최근에는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이거 세계 정세를 리더가 이제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읽어가지고 중국에 붙어야 될 상황인데 미국 쪽에 붙었다가 결국 이제 트럼프와 함께 이제 나락으로 가는 이제 앞으로 중국은 이제 일본은 기름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가 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어떻게 시진핑하고 좀 관계를 터야 되겠는데 이거 연초에 너무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대만 문제 가지고 완전히 뭐 세게 들이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도 대놓고 야 대만 문제 관여하지 마라 뭐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에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 근데 트럼프도 깨갱했어. 그러니까 다카이치로 완전히 뭐 새된 상황인 거예요. 응? 새된 상황이 된 게 트럼프가 대만에 전쟁 나면은 중국하고 싸운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저기 시진핑이 뭐라고 하니까 깨갱 이래버리니까 그 다카이치는 뭐가 됩니까? 자기들은 트럼프만 믿고 그 중국한테 들이받았는데 야 우리도 대만에 전쟁 나면 갈 거야 뭐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미국이 트럼프가 깨갱을 해버리니까 다카이치는 완전히 뭐 바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애가 탈 겁니다. 애가 타는 상황이 저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재명 지금 다카이치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터줄 사람, 시진핑과의 미팅을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밖에 없는 상황. 누구 만나가지고 시진핑하고 좀 다리 좀 놔달라고 지금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 몸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도 뭐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일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또 많이 얻어내는 그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일석이조인 거죠. 그 일본과의 이제 관계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의 국익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되면서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거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래를 예지력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몇 수를 먼저 내다보면서 정치를 하신다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다카이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했잖아. 나라현에 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안동 고향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번 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만 해도 뭐 하겠구나. 안동에서 정상회담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상회담을 지방선거 열흘 앞두고 안동에서 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지. 근데 대통령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지방선거 때 한번 안동에서 정상회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스케줄을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다카이치한테 뭐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지난번 일본 방문하셨을 때 대략 이제 5월 달쯤 날도 좋을 때 안동에 다카이치 불러가지고 안동에서 이제 초대형 외교 이벤트를 이제 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뭐 우리야 그냥 정상회담 하나보다 그러지 그 안동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월드컵 유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돼. 월드컵을 유치한 상황이다 이게. 안동에서 이런 뭐 국제 행사가 뭐가 언제 열립니까? 예전에 그 안동에 이제 해외 귀빈이 방문을 했던 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게 언제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가 한 20년 됐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안동에 하회마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처음이야. 안동에 놀러 가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일본 정상이 일본의 총리가 안동을 방문한다? 이거 안동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월드컵 연 겁니다. 월드컵 유치한 거예요. 월드컵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울도 그러잖아요. 서울에서도 뭐 정상회담 한번 열리게 되면은 서울 시내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안동에 저 정상회담을 한다. 안동에서
대통령님만 한번 방문을 해도 들썩들썩할 판에 일본 총리까지 방문을 한다. 이렇게 되면 뭐 안동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19일, 20일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지만은 준비하고 뭐 하는 건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빡시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안동 전체가. 정상회담 준비에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그거 대놓고 병파리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 후보들, 민주당 그 안동시장 캠프에서는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이거 한 수 가르쳐 주네.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하고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 캠프는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앞으로 19일, 20일까지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나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선거운동도 포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돕겠다. 그러고 선거운동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선거운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빗자루를 아침마다 들고 나와가지고 청소를 해 그냥. 그죠? 야, 우리가 일본 총리한테 대한민국 K-안동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갖고 선거운동원들이 다른 거 할 거 없고 일주일 동안 안동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게 명분이 좋잖아. 그냥 괜히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면은 저것들이 선거 때 되니까 쇼를 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정상회담을 하니까 안동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선거운동원들 민주당 팀만 있고 그냥 계속 청소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 하지 마. 선거운동 하면 욕먹어요 지금. 그냥 계속 청소를 해. 뭐 청소 외에 뭔가 하여튼 그 도심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플래카드도 걸고 태극기도 걸고 뭐 일본 일장기도 걸고 뭐 이런 거 할 거 많잖아. 그 자원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겨. 그게 선거운동이야.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애들은 야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이게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는 꼴이 되잖아. 그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뭐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막 청소하고 다니면은 국민의힘도 뭐 야 이거 우리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면은 민주당 선거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해주면 좋고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욕하는 거죠. 저놈들 당선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개최가 되는데 선거운동만 하고 있다 저 빨간 놈들은 이러면서 이제 막 입소문. 그죠?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안동 시민들 많이 모인 술집에 가가지고 국민의힘 애들이 선거운동하고 있으면은 아니 안동에서 정상회담인 그 20년 만에 엘리자베스 여왕 오시고 처음 오는 건데 지금 저놈의 새끼들은 선거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선거운동만 하고 있더라. 저 빨간 옷 입은 놈들은. 야 그런데 저 파란 옷은 선거운동도 포기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안동을 위해서 야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막 술을 먹으면서 야 이거 빨간 놈들이 이거 개새끼들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곁들이면 좋죠 이제. 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대구에 가가지고 모내기를 했는데 야 이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드시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신 게 아닌가. 요 얘기를 해야 돼요. 꼭 박정희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 농민들하고 그냥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이렇게 딸고 막 이러는 장면이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농민들하고 모내기를 하고 막걸리를 먹던 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 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환생을 한 거 아니냐? 토프님, 12년 전 중국 펀드 반토막 마이너스에서 이미 원금 회복하고 이익이 났는데 이재 임기 동안에 냅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어쩔까요? 중국 쪽은 괜찮아요. 중국 쪽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요게 선거운동인 거야. 요게 선거운동. 요거 이바구 운동. 이거 프로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뒤에 이제 울산 선거운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전에요. 제가 진보당 있을 때입니다. 진보당. 그 진보당이 이제 출마를 해봐야 지방선거 때인데 출마를 해봐야 뭐 지지율이 1% 2% 그래요. 1% 2% 이래. 응?
그래갖고 이렇게 선거운동하면 망한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진보당 당원들이 무슨 노동자, 농민 뭐 이런 분들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거 한 번 하면은 뭐 아무리 적게 써도 몇십억이 들어요. 중앙당 차원에서는. 최소한 2, 30억 정도는 이제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카드론 긁고 막 카드깡 하고 그래 막 부부싸움 나고 막 불화 생기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게 2017년이었나요? 2017년이었나? 하여튼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만 원 선거를 하자. 100만 원 선거 운동을 하자. 진보당 안에서 제가 그런 운동을 했어요. 100만 원 선거 운동을 하자. 예? 그래갖고 선거운동 비용은 100만 원만 쓰자. 예, 공탁금 빼고, 공탁금이 뭐 100얼마인가 그래. 그래서 공탁금 빼고 선거운동 비용으로 100만 원만 쓴다. 예,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막 7, 8%씩 받았어. 쓸데없이 돈 쓸 필요 없어요. 전 민주당 후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플래카드 많이 걸어놓으면은 그거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방송차 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그 방송차 연설하는 거 듣고 그거 가지고 아 나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몇 표나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짓이야 다. 그래서 100만 원 써가지고 막 뭐 두 자릿수 가까이 득표를 하고 막 이랬어. 그리고 그 당시 진보당에서 리어카 끌고 그 방송차 있잖아요. 선거 그 차를 안 쓰고 리어카 끌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 후보가 화제가 됐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종로에 출마를 했는데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 그걸 나중에 이준석이 그거를 표절을 하더라고. 네? 이준석이 리어카 끌고 선거운동한 적 있잖아요. 그거 창시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진보당 있을 때 진보당 후보를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간 사람이었는데 리어카 끌고 국회의원 선거했어. 그래갖고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막 화제의 후보가 됐고 득표도 많이 했어요 그때. 선거운동 비용도 거의 안 쓰고 그걸 나중에 갖고 이제 한 10년쯤 지난 뒤에 이준석이가 그걸 이 새끼가 표절을 하더라고. 기분 나쁘게. 그걸 제가 창시한 사람이 접니다. 돈 안 쓰면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거는 제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그래서 제가 지금 안동 후보님들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걸 이제 후보자에게 캠프에 꼭 좀 전달을 하세요. 응? 선거운동 필요 없다.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해라. 일단 안동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거리 청소를 하겠다. 예. 이런 선언을 해. 그거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 후보 여러분들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예. 안동